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지고 영어 시험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학교 지원한 학교의 배정 결과가 나왔죠. 지원한 학교에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내가 명지고를 쓰지 않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이 내용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명지고 시험의 이제 여러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 그리고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부분을 학습하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 한 68점 정도 돼 있는데 수행평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필고사의 평균이 이거보다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영어의 난도는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 영어 시험이 왜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5등급제가 되죠. 그래서 상위 10%까지가 이제 1등급이 되고 상위 35%까지가 2등급이 될 텐데 등급의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느냐가 9등급제보다 타격감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래서 내가 1등급 안에 그 다음에 뭐 우선 2등급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잡으셨을 때 관연도의 기준보다 조금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텐데 시험은 꽤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등급 커트라인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에 이제 1등급 안에 10% 안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90점 초반을 안정적으로 받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점 초반에서 쉬우면 96점까지 등급 컷의 스윙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2등급 커트라인은 좀 더 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우면 79점 완전 극후반에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2등급이 상위 10%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80점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기준으로 친다면 뭐 80점 중반 정도 나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으나 이보단 좀 더 높게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의 타격감이 크다는 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입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심을 해서 변별력 확보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명지고의 전형적인 킬러 문항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등급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70점 중후반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더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명지고 시험의 구체적인 어떤 유형과 문항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지고 시험이 어려운데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공부해야 할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교과서, 부교재, 듣기, 어휘 이 네 부문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교육 과정이 개편이 돼서 2022년 교육과정 개편된 교과서를 볼 텐데 이렇게 출제하는 유형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듣기와 어휘는 사실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히 학습해 주는가이거든요. 저희는 듣기의 변형 문제까지, 그러니까 객관식, 주관식 변형 문제까지 대비를 해주고 있고, 어휘도 예문 학습들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이제 학원 자료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종 완기를 해야 하는 건 학생들의 몫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실도가 반영되고 심사되는 부문이라고 보셔야 해요. 총 25점이죠. 여기에서 좀 성실한 학습을 하지 않아서 감점이 된다라고 하면 좀 치명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도를 묻는 부분들도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 부교재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문항수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죠. 이때는 좀 더 많이 출제됐을 때인데요. 보통 33문제에서 38문제 사이에 출제가 되는데 듣기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객관식과 그 서술형, 딕테이션까지 포함을 해서 시험 시간에 듣기 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그 문항은 학생들에게 시간을 뺏는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학생들의 타임 어택이 엄청 큰 시험이라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고 다양한 부문을 학습해야 한다.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문항수가 굉장히 많다. 즉 문제 풀이 실력이 중요하다. 굉장히 빠르게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영어 기본기가 갖춰줘야 한다. 라는 부분이 두 번째 출제의 어려운 이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려운 이유인데요. 자, 명지고 시험을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소위 우리가 수능형이라고 하는 글의 흐름과 글의 주제와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함축, 의미, 추론 이런 부분의 수능형 문제가 출제 비중이 꽤 낮아요. 높은 학교들은 거의 6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가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법이나 단어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능형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휘추론과 요약문 완성인데요. 어휘추론과 요약문 완성도 수능형 문제로 분류될 수 있죠. 그런데 명지고의 어휘추론과 요약문 완성은 수능형이 아니라 내신형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를 이해하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형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기본기가 매우 약한 학생들이 대비하고 풀 수 있는 문항수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시험 공부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좌절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출제 방식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휘와 독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독해 훈련이라는 것은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1등급을 목표로 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갖춰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휘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법과 영작 실력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명지고의 영어 시험의 대표 유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요약문 완성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을 주관식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보면은 지문에 빈칸 하나 내라고 했는데 이건 수능형으로 분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문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이 해당하는 지문을 읽고 요약문을 완성하되 B의 지문에서 교과서가 단락별로 나오는데요. B 단락에서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쓰세요 라고 낸 문제예요. 즉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지문은 무교재에 나온 지문이에요. 이 두 부분을 결합해서 요약문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배점이 3점짜리입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형이라기보다는 내신형을 철저하게 기초해서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대표 유형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상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결합해서 냈다라는 얘기는 이미 학생들이 학습한 지문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지고의 킬러 문항은 아니에요. 명지고의 킬러 문항은 교과서나 부교재에 단락 하나를 주고 그와 관련한 외부 지문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결합해서 요약문을 완성하도록 내는 것이 이제 킬러 문항이고 킬러 문항이에요. 그래서 우선 걔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 부분이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외부 지문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요약하도록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킬러 유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요약문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어휘추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지고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지문을 학습하실 때 기본 출제 포인트 플러스 내용에 대한 요약, 내용에 대한 제목, 주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학원 자체 교재입니다. 그래서 부교재에 해당하는 부분에 요약문에 빈칸을 채우기 문항들을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시험, 명지 시험의 대표 유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법과 영작의 문제 유형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올해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영작 문제이고 위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잘 보이시는 분들은 이게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전환하라 라는 문제였는데 교과서의 주요 학습 단원이 분사구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출제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조건이 굉장히 길게 밑줄이 쳐져 있는데 조건에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 주어진 문장은 형용사 플러스 대절로 나와져 있었죠. 자, 즉 형용사 플러스 대절, 즉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대절을 to 부정사로 바꾸라는 포인트까지 같이 결합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법 포인트를 다 활용해서 다 캐치해서 문장을 전환해라 라고 내고 있는 거죠. 자, 1학년 시험에 문제 유형이었고요, 실제로. 자, 그래서 시험 자체에서 문장 구조를 전환하는 것들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교과서에 있었던 문장이나 부교재에 있었던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형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일반적인 어법과 영작 실력을 심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문은 교과서에서 나왔던 문장이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법의 포인트들을 다 점검을 하고 문장의 전환까지 다 분석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명지고 시험의 이제 대표 유형인데요. 이 명지고 시험에서 이제 까다로운 문장들을 문제 유형들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 이게 바로 명지고 시험이 어려운 네 번째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어떤 흐름과 주제를 파악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문 자체를 가지고 좀 지문을 확장해서 그 내용들을 추론해내거나 혹은 관련 소재의 반대 주장이라든가 실예나 이런 외부 지문과 결합해서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낯선 문장을 빠르게 읽고 그 지문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 지문의 내용을 영어로 제작했다. 그랬을 때 이 감상평이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교과서의 주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였어요. 5개의 선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2개까지만 넣었는데 이 정도의 길이의 선지가 다 오지선다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지문 자체 읽어내야 할 양이 꽤 많죠. 그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실력은 기본 어휘와 독해 실력입니다. 낯선 문장을 빠르게 읽고 그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적절한 답을 도출해라. 독해 문제 풀이 실력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타임 어택이 강하다라는 부분에서 빠른 독해 실력, 문제 풀이 실력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문항수가 기본적으로 2~3 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론 문제들이요. 그런 점에서 영어 시험이 외부 지문과 영어 선지가 꽤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명지고 시험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가장 까다로운 점이고 마지막 난도를 높이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지문의 결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독해 실력이 필요하고요. 예문을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 굉장히 길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예문을 선생님이 새로 구성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지문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핵심 어휘는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명지고는 지문을 읽었다면 요약을 하고 핵심 어휘들의 유, 반의어까지 확장해서 암기를 하는 것을 좀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명지고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일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가장 전형적인 것들을 좀 대비해 가야겠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어법과 영작도 만만치 않은 비중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의 가장 필수적인 학습, 가장 기본적인 학습은 문장을 결정짓는 핵심 어법을 포인트를 잡고 내신 수능 빈출 어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들의 구문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명지고의 내신 문제들의 족보를 구해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어 기본기를 다지는 데 충실히 하셔야 해요. 지문이 변형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법도 많이 변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방학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이런 기본기를 쌓는 데 집중을 하기.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데요. 기본적인 대비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기와 독해는 반드시 성실히 학습하는데 이때 어디까지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요. 스크립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이 어떤 포인트로 출제가 될지까지도 좀 대비하시는 게 필요해요. 단어 구교재는 예문까지 훈련을 하시고 파생어까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문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훈련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문이 변형 출제되고 영역풀이도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예문을 막 암기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그 지문에 그 단어의 파생어와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의 어떤 실제적인 실제적으로 그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힘 이런 게 필요하죠. 그다음 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문 분석과 어법 포인트를 활용해서 중요 문장들을 암기하고 철저하게 고치기 수준까지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 전략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알겠고, 그럼 나는 1등급이 목표인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요. 우선 교과서는 완벽하게 학습을 하셔야 하고요. 무교재 같은 경우는 내신 진출 포인트들을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것의 문장 구조 전환까지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법도 변형 출제되기 때문에 변형과 구조 전환 이런 부분들까지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문 독해의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문의 논리 구조를 다 흐름의 파악들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에 대한 요지는 당연히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한 문장으로 한글을 요약한 후에 영어 요약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약문에 사용된 핵심 어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반이어, 파생어까지 확장해서 암기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들은 저희가 수업에서, 다음 수업 교재에서 다 대비하고 그 자료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신다면 지문의 핵심 소재에 대한 연계학습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반대 주장을 살펴본다거나 아까처럼 지문을 읽고 그것에 대한 감상으로 확장할 때 어떤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지 또는 소개된 소재의 실제 예시들로 많이 거론되는 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지문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을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명지고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기본기를 늘리고 어휘를 늘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장을 독해하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 이 부분이 약하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영어 시험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리고 독해들도 우리가 교과서는 명지고는 능률 민병천 교과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의고 내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 교과서를 읽어주시고 구조를 분석하는 이런 식의 선행학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1학년에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가 지금 개정을 했어요, 출판사에서도. 그리고 이제 교과과정도 바뀌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교재를 무엇을 볼지는 좀 확답 드릴 수는 없는데 능률출판사에서 나온 빠른 독해, 바른 독해에 중문 독해편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계속 보고 봐왔거든요. 근데 올해도 계속 볼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교재로 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본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독해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문을 그냥 답을 찾거나 요지를 찾는 수준으로는 명지고 시험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문 자체를 다 쪼개보고 그것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소위 논리 독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수업에서 되게 다루고 있고 학생들이 과제로 하고 있는데,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의 핵심들을 정리해보고 그 흐름을 파악해서 완벽한 논리의 구조를 다 파악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뒷받침될 때 우리가 글의 추론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답 찾는 것보다 얘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에서도 글의 내용들을 영어로 요약해보고 뭐 주제의 근거가 된 주제문을 찾아보고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외부 지문과 결합된 방식에서 이제 요약문을 완성을 하는 것인데, 요약문을 완성하고 그것을 어법의 포인트에 맞춰서 서술하는 문제들을 저희는 같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나는 이제 1등급을 목표로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저희는 영작 방식의 지금 이 예시로 나온 문제는 영작 방식의 요약문 완성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발문을 굉장히 길게 한 부분에서 이제 단어를 파생시키는 방식의 요약문 완성, 이런 식의 다양한 훈련들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이제 대비할 때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은, 아까도 이제 듣기까지 포함해서 50분에 33문제에서 38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명지고 학생들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 시간이 없습니다. 타임 헛되기 굉장히 강한 시험이에요. 실제 유형들에 대한 이해들을 통해서 전략법을 이해해서 문제 풀어내는 실력 자체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전 유형 테스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의 시험의 유형에 맞춰서 매주 진도 나간 부분들의 명지고 시험에 맞춘 시험 문제들을 같이 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이제 학기가 들어가게 되면 시험 범위에 정해진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매주 테스트 플러스 실전 모의 테스트 훈련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명지고 시험의 킬러 문항에 맞춘 실제 내가 그런 문제를 풀어내보고 전략 그 접근법 자체를 이해하는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은 그 한 달 동안 내가 명지고 시험에 대한 좀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기본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어휘를 아주 탄탄히 암기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 지문들을 좀 자유자재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모고 지문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지문에 대해서 단순한 수준의 수능 유형의 변형 문제가 아니라 지문의 논리 독해가 가능한 수준까지 꼼꼼히 분석하고 스스로 요약해보는 훈련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지금 겨울방학 수업들은 이제 수준별 분바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업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드시고 언제나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있는 다른 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달 학교에 이제 기본 영어 기본기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라고, 그다음 입학하셔서 원하는 목표 등급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응원합니다.